이어서 B형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B형 1번 부분이 조금 답에서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작문평가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때 우리가 동일한 검사를 반복 시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유사하게 도출되는 부분이 바로 신뢰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하고 채점을 할 때, 제가 여러분 시험지를 갖고 가서 채점을 하지요. 채점을 해서 예전에 여러분에게 계속 돌려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하면서도 뭐냐,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아서 예를 들면 A가 똑같은 내용으로 1점이 되면 B도 1점이 돼야 되고, A가 0.5점이면 B가 0.5점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거의 실수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답에서 왜 그런가를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평가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도 할 때 이 부분의 경우에 신뢰도 이거 한 사람이 할 때도 그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이 할 때, 현재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검사를 반복 시행하더라도 그래서 2명의 채점자가 한다라고 했었는데, 2명의 채점자가 하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 처음에 2명이 하게 되면 뭐냐면 2명이 각자가 이제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A는 A대로, B는 B대로 이렇게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교차 채점을 통해서 A 부분을 이렇게 B가 한다든지 B 부분을 A가 한다든지 이렇게 교차 채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내용 속에서 협력을 통해서 A, B 점수, 예를 들어 A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10점인 부분에 A는 8점을 줬다, B는 6점을 줬다, 이렇게 하면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A, B의 의논을 통해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그럼 7점으로 하자 등등으로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각자 하는 부분이 있고 교차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협력해서 점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답안 속에서 보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여기 이 전체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 앞부분 여기만 말하면 여긴 독립적이라든지 각자 채점한다든지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을 한다면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 내용은 이 부분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안 속에 기억 부분에 채점자가 작문 채점 상황에 최소 2명의 채점자가 원래 교차 채점하는 형태로, 교차 채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교차적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협력적으로 채점할 것이 권장된다. 채점자가 신뢰도를 추정하는 채점자가 상호 협력적으로 채점했다는 조건, 서로 협력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으로, 아니면 제가 그 아래 적어놨죠. 작문평가 신뢰도의 교차 채점이 가장 답인데 교차적으로 채점했다라고는 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협력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원래는 교차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으로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교차적으로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협력적으로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독립적으로 채점한다, 맨 앞쪽만 강조하면, 앞부분을 강조하면 독립적이다, 이것도 역시 완전히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있는 부분인데 이 전체 과정을 너무 간략하게 축약을 해 놓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 맞추는 사람은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에서 보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채점에서 이루어지면 교차 채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차해서 채점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시험지를 A도 채점하고 B도 채점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점수, 이게 교차 채점에 의해 나오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원래는 이 문제에서 교차,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답으로는 협력적으로, 그래 괄호를 교차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은 모범문 혹은 표준, 여기서
보통 표준을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부분은 표준인데 여기는 모범문이니까 그래서 모범 협력과 모범문 혹은 표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측중과 관련이 없고 두 번째 부분에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사설시조에서 보면 여기에서 첫 번째 내용 속에 있는 부분의 기억은 뭐냐? 중장의 무엇은 어떤 식으로든 한숨을 막아내겠다는 화제의 강인한 의지.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은 주로 뭐냐? 의지가 드러나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돌적이 배목걸세 뚝딱 받고 할 때 뚝딱 요것도 되고 크나큰 자물쇠로 쑥이 차였는데 요 두 가지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건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어느 틈으로 들어왔느냐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답안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 3번 다음을 읽고 주언어 비언어 의사소통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92번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준언어 비언어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했고 문제로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92쪽에 보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 뭐냐면 순서교대 1회도 제시했고 10회도 제시했습니다. 순서교대 부분은 제 문제에서 보면 1회 10회 자료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서교대 부분이고 그래서 앞에 부분은 기억관이원에 들어갈 말이다 라고 해서 준언어 비언어 메시지를 있을 때 우리가 말과 표정이나 아니면 얼굴로 드러나는 것 말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표정이 그렇지 않을 때 뭘 더 신뢰합니까? 비언어 준언어를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것 준언어 비언어적 메시지를 더 신뢰한다. 준언어 비언어 메시지는 직접 관찰을 통해 드러나고 거기에 진실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줄 부분에 준언어를 활용해 순서교대의 과정 준언어 비언어 이게 준언어 비언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준언어만 제시되었습니다. 준언어 뭡니까? 준언어는 우리가 억양, 고저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만 하면 답안에서 표정이라든지 손짓 이런 게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주의 부분을 해놨죠. 그 다음에 그 점을 참고해서 디귿 준언어를 활용해 순서교대의 적정 시점을 알리는 것. 그래서 순서교대의 원리 적정 시점을 알린다라고 했는데 제시되어 있는 게 앞에 내용에서 눈을 마주쳐 대화의 의도를 알린다. 눈을 마주쳐 요 예가 있습니다. 이걸 빼고 손짓으로 대상을 가리킨다. 표정, 고갯짓, 억양 이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근데 준언어만 적용한다면 뭐냐? 억양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의도상 문제에서 준언어, 비언어가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얼의 예, 또 다른 역할을 드러낸다. 인사와 관련되는 것.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거수경례 예배 일기문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 이걸 관습적 행위 수행이라고 합니다. 관습적 행위의 수행.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92쪽에 보면 적중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모의 9회 A형 7번 부분에 보면 또 해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화 순서교대 원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세부 설명 부분에 비언어 표현 교체 적정 시점이 있고 참고로 그 아래 답안소 아래에 있었으면 표정, 손짓, 고갯짓, 몸짓 이런 부분이 있고 순서교대를 위해 사용되는 부분에서 언어적 신호라든지 또는 비언어적 표현 끝부분에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에서 보면 모의 9회 A형 7번에 9회 또 여기 7번에 관습적인 부분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고개를 숙이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 잘 가 다음에 보자 손 흔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만난 상황인데 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기서 보면
니은의 예가 뭔가, 나의 예가 뭔가 하면 니은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인사, 악수, 손들기 등의 관습적 표현이다. 관습적 표현. 이 문제 관습적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렇게 문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내용에서 보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다음을 읽고 읽기 방법의 지도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 앞에 문제는 간단하게 제시되니까 A에 들어가기 알맞은 표현은 뭔가? 핑계라는 부분이 되겠죠. 앞에 있는 예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보면 낭비라는 부분이 있고 낭비와 비교되는 게 여기는 핑계다. 그걸 통해서 답안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료 3이 니은의 측면에서 자료가 어떤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한다 라고 했는데, 공통점에서 보면 공통점은 문제의 원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낭비에 있다는 게 공통이다. 차이로 보면 문제 해결의 주체가 공중화장실을 이용자가 아껴야 한다는 것이고, 자료 3의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기관으로 자판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으로 그 내용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4번 중의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중의성과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세부 내용이 있는데 예쁜 언니의 모자 이 부분을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영수는 아주 세차를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경우 이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진이는 울면서 떠나는 선주를 배웅했다. 여기서 중의성은 영수가 차를 좋아한다는 것과 영수가 새 차를 좋아한다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수는 아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면 새 차를 좋아한다. 이때는 영수는 차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런데 영수는 아주 새 이 부분을 이렇게 묶게 되면 뭐가 되는가? 새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고, 뒤에 첫 번째 부분의 경우 붉은색으로 하면 차를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진이는 울면서 여기서는 진이가 운다는 것이 됩니다. 진이가 운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이는 울면서 떠나는 선주, 여기는 선주가 운다는 것이 됩니다. 노란색에는 선주가 울고 앞에 여기는 진이가 울고, 우는 주체가 누군가, 이게 이렇게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덥지 않았니? 이렇게 돼서 이것은 어제 덥지 않았니?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경우 높여줄 때와 그 다음에 평어나 아니면 낮춰줄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덥지 않았니? 라고 했을 때 어제 더웠다라는 확인하는 것, 더웠다는 의미로 보면 낮게 하면 이렇게 낮춘다라고 할 때 확인 의문문이 됩니다. 확인 의문문이 되어서 어제 더웠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어제 덥지 않았니?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제 덥지 않았다, 안 더웠다라는 의미, 덥지 않았니? 이렇게 될 때 높여줍니다. 이렇게 될 때는 부정의문문이 됩니다. 높이면 안 더웠다, 안 더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요건 바꾸면 어제 안 더웠니가 됩니다. 안 더웠니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더웠다, 덥지 않았냐, 어제 더웠잖아,
요것은 안 더웠니? 요건 더웠잖아. 이런 의미로. 의미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더웠잖아. 그렇지. 맞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확인 의문문, 부정 의문문으로 이렇게 쓰인다. 낮게 할 경우, 높게 할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서 다음을 읽고 중세국어 높임 선어말 의미와 그 변천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선어말 의미의 변천 1번의 경우에 시제, 2번의 경우 다, 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1번 부분은 참고로 보시고 기억에 들어갈 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부 내용이 되어 있는데 롱담하다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중세국어의 이 기억의 다를 화합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다의 경우에는 다 부분을 사용될 때 더 플러스 오로 사용된다. 더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서 보면 니은에 있는 예이고 오의 경우 디귿에 있는 예이다.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다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쉬운 문제 형태였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3번 3과 4를 참고하여 디귿과 대비되는 니은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하고 니은의 문법적 의미를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또 강조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중세국어의 잡의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삽의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잡의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객체 높임으로 사용되었다 하는 점, 객체 높임으로 사용되고 앞에서 보면 앞에 어떤 받침이냐 또는 모음이냐, 뒤에도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비읍이 되기도 하고 순경은 비읍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현재로 오면 뭐냐, 자오, 여기는 사오, 여기는 오,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해서 자오나 받자 없고 자오, 사오나 사오의 형태, 오나 오의 형태 이런 형태로 바뀌어 있는데, 이 객체였지만 현대에 오면 이건 뭐가 되는가? 공손의 의미라는 겁니다. 공손으로 바꿔 말하면 나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뭐냐, 대등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 높인다라고 할 때 이게 화자하고 청자입니다. 그러면 화자가 청자가 있으면 청자를 높인다든지 하면 이 자체를 높여주는데, 주체를 높인다면 주체를 높여준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화자 청자가 있으면 화자를 낮춤으로써 화자를 나를 공손하게 함으로써 뭐가 된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상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손하게 함으로 상대 높임법에 포함이 된다 하는 점, 객체에서 상대 높임법으로 이어졌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객체 높임법 사용되었는데, 이런 형태로 형태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 형태에서 보면 의미도 공손, 겸양의 의미로 결과적으로 상대를 높이게 된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95쪽 부분에 보면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95쪽 부분에 앞부분에 두 문제가 있는데 선어말로 의미 오와 관련지어 모의 6회 12번에 여기서 보면 선어말로 오와 다른 형태로 나타난 환경, 머구니, 더오니, 2번의 경우 더오니, 2번 예에서 더와 오가 결합해서 보다니, 이런 경우 다로 나타날 때 더와 오가 결합하니까 다, 이런 용례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의 6회 A형 12번, 그 다음 모의 3회 A형 12번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뒷부분에 보면 일의 높임법 부분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 보면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를 통해서
가에서 기능, 나의 밑줄치 부분과 용법 차이. 앞에 부분인데 가에서 말하면 4번 대상인 법왕을 높이는 객체의 높임법. 나의 사업은 공손의 의미로 나를 낮추며 상대를 높여주는 용법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 문제의 경우에도 거의 두 가지로 묶으면 적중이 되는 형태로, 또 그 아래에 보면 문제풀이 문제 속에는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아래 설명 중세 4번 형태가 변하여 이렇게 바뀌었다. 또 공손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대 높임의 교착적 선음이 비읍으로도 나타난다. 우리가 갑니다 라고 할 때 비읍, 갑시다 라고 할 때 비읍, 그것도 역시 이런 형태에서 변하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의 경우. 7번도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리얼의 경우와 그 다음에 오우로 사용되는 부분의 경우, 리얼은 이 부분이 뭐냐, 플러스 자음성을 지니고 플러스 모음성도 지닌다 라고 했고, 이것은 마이너스 모음성에다가 오는 마이너스 자음성에 마이너스 모음성을 지닌다 라고 해서, 리얼의 경우 그 용례를 보면 앞에 보면 무리 라고 할 때 무리의 경우 물 뒤에 이가 왔습니다. 자음이니까 요건 뭐가 되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 밥이, 책이 이렇게 하면 자음이면 여기 앞에 자음이면 뭐가 옵니까? 이가 옵니다. 모음이면 가가 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물이, 밥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자음이다. 뒤에서 배가라고 할 때 여기서 모음일 때는 가,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가는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 또 모음이다 하면 알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알면 이렇게 되면 알다, 알면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모음이니까 보다 하면 보면 할 때 이 경우는 그냥 면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받침이 오면 뭐냐, 작으면, 작다 하면 장면이 아니고 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음처럼 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플러스 모음이고, 여기는 자음처럼 이가 결합한다. 자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각각 요 뒤에 있는 건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3의 경우에 감기라고 해서, 여기에 감기가 될 때 여기 글자가 하나가 깨졌습니다. 감기라고 했을 때 원래는 가 뒤에 미음 기역 기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요 글자인데 그게 글자가 여기 깨졌네요. 미음 기역 기, 이렇게 감기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3월이라고 했을 때 요 경우 3월의 경우에는 발음으로 하다 보면 미음이 옮겨와서 3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음은 못 옮겨간다. 자음은 못 옮겨간다. 그런데 여기서는 옮겨간다. 여기서 오우에는 옮겨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겁니까? 자음이 아니다. 설명하는 것이고, 자음엔 이렇게 옮겨가는데 못 옮겨가는데 여기는 옮겨가니까 이건 자음이 아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와에서 아 이렇게 하면, 와에서 이렇게 아만 오면 이건 뭐냐, 음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는 이렇게 탈락이 가능해서 아는 음절이 되는데, 또 와에서 이 부분은 요것만 오게 되면 이건 뭐냐, 음절을 못 이룬다는 겁니다. 즉 모음은 음절을 이루는데 요거 음절을 못 이룬다. 음절 구성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모음성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에 거기에 보듯이 조금 세부적으로 하려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점, 기역, 니은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물이, 밥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뒤에 여기 리얼 뒤에서는 뭐냐, 이가 오기 때문에 자음이고, 여기는 면이 바로 오니까 또 모음도 된다. 여기는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음이 아니고 음절을 못 이루니까 모음도 아니다 라는 의미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다음은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설계의 일부이다. 교수학습 계획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해서 8번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가의 경우, 나의 경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앞부분 첫 번째 문제 부분에 보면 기억의 활동에 교사가 학생이 기대하는 모범적인 해석, 기억에 해당되는 게 뭔가, 여기 문제가 이런 부분에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보니 답 쓰면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부분으로 막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 문제가 됩니다. 조금 답 쓰면서 모범적인 해석으로 바람은 나에게 닥친 시련 고난 등으로 골짜기 절고의 깊이로 이어져서 부정적인 하강, 푸른 것들은 생명력 싱싱함, 부축해 올라가는 긍정적 상승의 이미지, 이렇게 해서 바람과 푸른 것들의 특성을 구별하는 것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부분은 뭔가, 대조를 통해 시련과 그것의 극복, 이 주제를 잘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없어도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니언과 디귿의 활동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모범적인 해석, 니언에서 관점 전환 기기의 차이점을 보는 것과 연관되는 행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니언과 관련 지으면, 가의 경우에는 뭐냐, 본다라고 할 때 산은 올려다 봐야 한다. 산 위의 산을 본다, 올려다 본다. 그래서 가 작품의 제재는 가는 보는 것에서 가는 올려보다, 낮은 데서 높은 데를 보는 겁니다. 나는 뭐냐, 매운 계절의 첫째 결계 마침내 북방, 하늘도 그만치서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본다. 이건 뭐냐, 나의 경우에는 가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는 고원, 꼭대기입니다. 내려보다, 보다의 의미인데 이건 높은 데서 눈 감고 낮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눈 감고 보다 생각하다 할 때 낮은 곳으로, 이런 의미로 차이가 된다 하는 점, 이 부분이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관점 전환 내용 공통점을 위기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보다의 경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공통점은 뭔가, 여기 낮은 곳에서 높은 곳도, 이것도 마음의 수수밭도 내면입니다. 끝의 수수밭이 아니고 내면, 내 내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극복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은 뭐냐, 둘 다 여기서 보면 보는 것이라고 했을 때 공통점 부분으로 보자면 앞부분에 니은 부분에서 보는 것과 연관된 행위 이렇게 제시했고, 그 다음에 디귿이 관점 전환 내용을 공통점을 위기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여기서 화자의 대응은 뭔가, 여기서 대응은 세부 내용에서 보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느냐 하면 디귿 부분에 해당되는 것, 둘 다 내면 인식, 가의 경우나 나의 경우나 힘든 상황에서 내면을 성찰하는 겁니다. 가에서도 힘든 상황에서 내면 성찰,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올려다보는 것도 자기 마음에서 뭐냐, 낮은 데서 올려다보는데 이 부분이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나의 경우도 뭐냐, 내가 눈 감고 생각해 보는 것도 내면으로, 외적인 부분이 힘든 상황에서 내적인 내면 성찰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니은이라면 이 부분이 디귿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시적 화자의 내면을 성찰하여 의지를 통해 눈앞에 닥친 시련을 극복한다. 내면의 의지, 내면 의식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에 전체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 보면 보는 것을 통해 산 위에 산을 올려다본다. 바람이 나를 흔들지만 내가 산 위를 올려다본다 라고 할 때 이것도 내면이라는 겁니다. 전체가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제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왜? 올려다봄으로써 내 내면을 성찰해서 내가 푸른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환해지고, 나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본다. 눈 감아 생각을 해서 이게 뭐냐, 자기 자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면의 의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 일제가 지금 강한 것 같지만 이 부분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해서 독립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내면으로 드러낸다 라고, 내면의식을 성찰한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9번. 그리고 여기 8번과 같은 경우에도 구성요소, 유기적인 특징, 이런 부분이 형상화와 관련되는 것이고, 감상의 가장 ABC,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9번.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김소진의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이 작품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앞의 문제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어른인 서술자, 화자입니다. 어른인 서술자가 뭐냐면 어린아이 시절을 뭐냐면 회상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아이, 여기 인물의 측면에 해당됩니다. 어른인 서술자가 어린아이 인물을 드러내는데, 이 용어를 뭐냐 하면 서술자, 이걸 서술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경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겪은 경험자. 제시하고 있는 다루는 내용은 뭔가? 다루는 사건이 이때입니다. 다루는 사건은 어린아이 이때이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라고 할 때 이게 어른인 서술자이고, 여기 경험자라고 할 때 어린아이. 요 용어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설들이 많지요. 윤원길의 작품 중에 장마라든지, 윤원길의 작품에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는 김원일의 어둠의 혼, 이런 작품들 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겪은 일을 어른이 된 서술자가 서술하는 그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보면 서술자와 경험자의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건, 여기 거리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다르다. 기억의 차이라는, 거리라는 것은, 기억의 거리는 뭐냐, 이 존재가 다르다는 의미,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 그걸 잘 드러나는 게 뭔가, 거기에 보면 둘째 단락에 나는 어린애답지 않게 몹시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나가 이 부분입니다. 어린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부분은 나는 어린애답지 않게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술자가 경험자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과거를 보여주고 종합한다.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종합하는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지막 단락, 66쪽 마지막 단락,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여기는 이것도 위에 거리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거리에서는 이게 가장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고 실제 사이에서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나와 어린애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푸레한 깨달음.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과 그 다음에 그걸 깨달음이었다, 종합하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답은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거리감은에서 시작해서 것이었다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어른이 어린아이 부분을 드러내면서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명확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물론 다른 부분들도 거리를 드러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하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그런 깨달음, 또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푸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해서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도 깨달음이었다라고 종합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종합한다라고 할 때 주제와 관련된다. 주제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정서가 디귿에서 리얼로 전환되는 이유를 인물의 인식변화 측면에서 제시하고, 리얼을 표상하는 신체적 반응이 무엇인지 찾아서라. 리얼을 표상하는 신체적 반응이 무엇인가. 그래서 디귿 부분, 리얼 부분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디귿의 경우 그 내용에서 죄책감, 리얼의 경우 당혹감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은 뭔가, 내가 이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큰 죄라고 생각했는데 오면 혼나겠지 생각했는데, 근데 돌아와 보니까 내가 저지른 깬 장독은 다 치워져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해서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다가 당혹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신체적 반응은 눈물을 흘리는 것. 당혹감으로 바뀌는 것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혼날 것을 걱정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나 중심의 세계에서는 내가 이제 혼날 것이다만 생각했는데, 어른들은 어른들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인식 변화를 하게 되었고, 신체적 반응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짜내는 부분으로 이렇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근데 신체적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답을 썼는데, 이 골목 저 골목 해집으면 마구 달리는 이 부분도 반응이 아니고 행동으로 본다면 이것도 부분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번)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해서 고전시가 부분이 있습니다. 만전준별사 규언가 이 두 가지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 다에서 시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중심으로 가의 1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적 시간, 가 2년에 추정할 수 있는 화자의 심리적 시간, 가 1년, 2년에서 보면 자연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이 있을 때 자연적 시간은 똑같지만 심리적 시간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가의 경우 1년과 2년이 다르다는 겁니다.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냐,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때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겁니다. 빨리 갔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니까 천천히 가라. 나의 경우 경경고침상에 어느 잠이 어려, 외로운 님이 없으니까 잠이 안 오고 밤이 길다는 겁니다.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빨리 가고 괴로울 때는 천천히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가는 님이 있어서 즐겁다, 빨리 간다. 나는 님이 없어서 외롭다, 시간이 가지 않는다. 그 의미가 이 답이 되겠습니다. 주체의 처지에 따라 인과 함께 있는 경우 심리시간식은 빨리 흘러간다. 이연에서 화자는 의미 없는 경우 지루하고 느리게 흘러간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가와나에서 니은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 공통의 표현을 찾아 쓰고, 이를 활용하여 두 작품의 정서 형상화 방식을 화자와 니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제가 이 문제 파악하면서 조금 표현이라고 해서 저는 어떤 예를 들면 비유, 상징, 반어, 역설, 감정입 등등 이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다가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실험 없다. 그래서 가의 경우에 도화는 실험 없어 라고 할 때 그 실험 없다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나에서도 보면 실험 없다 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끝에서 5째 줄. 그래서 화자의 주관적인 식이 드러나는 것. 도화는 실험이 없다. 나는 실험이 있다. 실험이 현재 상황에서 있든 없든 간에 이건 뭐가 되는가? 화자의 주관적인 식이라는 겁니다. 도화는 실험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 보면 가의 경우나 나의 경우나 화자는 다 실험이 많습니다. 화자는 실험이 있는 상황이다. 나의 경우에도 실험이 있는 상황이다. 근데 가의 화자의 경우에 뭐냐? 도화는 실험이 없다. 도화는 실험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 실험 없다라고 이렇게 했죠. 자기 원래는 실험이 있는데 도화는 실험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나의 경우에도 경물, 거기에 보면 경물이 실험 없다. 경물이 외부 세계입니다. 여기 도화, 여기는 경물이 실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물이라든지 도화의 경우, 이것은 뭐냐? 외부 세계. 그러니까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자의 주관적인 시계라고 했을 때 바깥의 경우 나는 실험이 많은데 도화는 실험이 없구나. 주관적인 식입니다. 도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경물은 실험이 없다. 나는 실험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실험 없다라고 제시되었고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이 부분이 그럼 뭐냐? 이게 니은 외부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실험이 있는 나와 실험이 없는 외부 세계, 이게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조가 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외부 세계는 둘 다 실험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화자는 고독한 정서, 실험이 많다.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고독한 정서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한다. 정서 형상화 방식이라고 했을 때, 그 외부 세계 대조를 통해서 대조가 됨으로써 우리가 보면 대조가 되게 되면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잘 드러낸다. 강조를 통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련되는 내용은 101쪽에 있는데 지문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 두 가지를 연관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영영전, 이 영영전은 우리가 운영전과 가장 좀 유사한 유형의 운영전의 아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류인데 역시 궁녀와 그 다음에 외간 남자의 사랑인데, 이 부분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전은 비극으로 끝나는데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세부 내용의 A 부분에서 이렇게 제시된 부분이 있고, A의 대화는 중국의 여러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원으로 삼는다. 기억은 탕임금이 어느 지역을 정벌해 갔을 때 그곳의 백성들이 탕임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탕임금과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맹자의 한 대목을 맹자의 한 대목을 인유했는 것이다. 인용한 의도가 뭔가? 인물 관계가 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낭자의 관계는 뭐냐면, 나와 낭자의 관계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앞에서 이 부분은 백성과 임금이다. 근데 여기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백성은 혼란을 겪고 있는 백성이고, 임금은 구원의 의미를 지닌 임금입니다. 그걸 구원하기 위한 것.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과 임금의 관계다. 여기서 나와 낭자의 관계가, 우리가 이걸 앞에서 보면 구성요소 파악이다. 이게 지닌 의미나 효과가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제를 잘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간절한 기다림, 보고 싶은 대상에 대해 간절한 기다림을 잘 드러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간절하게 기다린다 라고 할 때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여기서 있는 부분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의 경우에 바로
혼란을 겪는 백성이 구원자 임금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게 간절하다는 겁니다. 이것의 간절함, 이게 의미나 효과. 왜 이걸 갖고 왔는가? 혼란을 겪는 사람이 이런 만큼 간절하다, 이걸 잘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답에서도 백성과 임금의 관계다, 주제를 잘 드러낸다가 아니고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서, 이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상에서 우리가 구성 요소가 어떤 의미나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래야 이게 감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으로 이렇게 제 답 속에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있죠. 김생이 영령을 고통당하는 백성이 구원해줄 임금을 기다리는 것, 그런 의미. 그래서 이게 뭐냐, 간절한 기다림을 잘 드러낸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대부분 이걸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있어야 뭐냐, 우리가 감상에 이를 수 있고 감동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갖고 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경우 인물명은 제자가인입니다. 제자가인. 그 다음에 가에서 B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써라. 여긴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영령을 만나기 위해 말에서 떨어져서 들어가는 장면, 또 두 번째는 영령이 차를 올리면서 몰래 편지 한 통을 떨어뜨리고 김생이 주워서 인연을 이어가는 장면, 이런 부분 둘 다가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답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관계되는 부분은 뒤에, 이런 부분 서로 관련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그 부분 속에 마지막 문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문제 부분 속에, 예를 들어서 유형으로 보면 거기에 104쪽에 왕에게 도리로 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요만한 무리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함을 충원하기 위해 맹자와 풍당을 인용했다. 인용했을 때 그 인용의 의미가 뭔가, 맹자와 풍당을 인용한 의도, 그래서 어떤 인물이 있으면 그걸 인용한 의도로 문제의 유형이 유사하고, 그다음 애정전기소설의 주인공이 제자 가인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던 문제 부분에서 68쪽 첫 번째, 예. 영령의 영웅적인 면모하면 그건 조금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영웅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위주로 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적인 면모는 아니고, 여기서 어쨌든 구원해준다, 그만큼 간절히 보고 싶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관계로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가인형, 그 부분이, 아니요, 부분적으로는 점수를 조금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강의할 때는 제자가인 이렇게 해서, 제자가인이 뭡니까? 쟤는 뛰어난 남성과 가인은 아름다운 여성이다. 제자 하면 가인이 늘 붙어 다닙니다. 그 고전소설의 주인공을 보면 남성은 뛰어난 남성이고 여성은 아름다운 여성이고,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도 다 제자가인형입니다. 예. 또 다른 부분. 65페이지, 65페이지 8번, 예상답안 니은에 해당되는 부분,
예, 예. 글쎄요, 그 부분도 부분적인 차이는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올려다봐서 보는 것으로, 나는 눈을 감는 것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문학의 경우에는 이게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아래에서 위로 본다, 또 위가 고원, 가장 높은 곳이 위에서 내려다 본다 했는데, 그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가에서는 보는 것으로, 나에서는 눈을 감는 것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도 관점에 따라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예, 또 다른 부분. 똑같은 문제에서 디귿에 대해서 예, 예, 예.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의지는 되는데 여기서 보면 화자의 대응, 의지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대응이라고 했을 때 뭐냐, 내면으로 침잠한다, 내면 의식을 드러낸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지로 드러낸다 하면 극복하려는 자세, 의지는 다 있는데 대응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응하는 게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응 방법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대응 부분에서는 아마 내면 의식으로, 내면 성찰을 통해, 대응을 통해 극복을 드러낸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63페이지. 63페이지 5번 문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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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는 아주 세까지 묶었다고요? 세나 아주 세는 같은 의미인 것 같거든요. 예. 예. 세나 아주, 영수는 아주 차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세차를 좋아한다. 요거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왜냐하면 울다가 중심이 되어서, 이게 중심이 되어, 진이가 울면서 떠난다.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묶여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는 진이가 운다는 것이고, 진이는 울면서, 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떠나는 게 선주.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진이는 울면서 떠나는 선주. 그러니까 요 노란 건 이렇게 묶여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진이가 운다. 여기는 울면서 떠나는 선주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묶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두 번째 것은 제가 하는 게 좀 명확하고 첫 번째 거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의무문. 예. 일반 부정 의무문이고 그때는 의문의 기능이 있고 확인 의무문은 의문의 기능이 적습니다. 확인의 의미니까. 예, 예. 덥지 않았니? 그러니까 덥지 않았니? 라고 했을 때 앞에 제가 그 설명했죠. 덥지 않았니?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 부분이 어제 덥지 않았니 하면 안 더웠니? 이런 의미가 똑같지요. 덥지 않다, 안 덥다. 이건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날씨가 안 더웠니? 그러니까 안 더웠니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예, 안 덥다. 날씨가 안 더웠니? 그걸 아는 거죠. 예, 예. 그 앞에서 확인하는 부분 같으면 어, 예, 예. 더웠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덥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의 경우 부정의 의미가 그래 지 않다 부분인데 원래는 지 않니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명확한데 여기 지 않니 대신에 지 않았니 이렇게까지도 이게 확대가 되어서 보통 요것만 확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확인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요즘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승이 되면 이건 질문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덥지 않니와 똑같은 의미로 덥지 않니라고 이렇게 물었으면 어제 덥지 않니 이렇게 물었으면 뭐냐 확인입니다. 그때는. 근데 덥지 않았니 어제 이렇게 물었을 때 예예. 아 여기서는 그 차이 부분을 드러내다 보니까 앞의 경우에는 뭐냐면 물음이긴 한데 여기 부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표현 부분이 약간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덥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드러내기 위한 부분. 그 부정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자체로 위의 경우 더웠다. 아래의 경우 안 더웠다. 요거 그 의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에가 날씨가 더웠다. 그 아래 안 더웠다. 이렇게 되죠. 예, 또 다른 질문.
62페이지. 62페이지 3번. 예. 예, 예. 주어너 비언어가 직접 드러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무의식이 투영된다. 예, 그게 무의식이 뭐냐면 진정, 진심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꼭 무의식이나 이런 게 진정이나 진심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답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부분 없습니까? 예.